지금도 뭐 심심하면은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투고 있다라고 하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0년 뒤에도 똑같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완전히 되게 오랫동안 외도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나한테 폭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선택의 여지라고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경우에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조금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라 라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혼인 생활이 저희가 뭐 7년이 넘었어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전과 지금과 똑같이 계속 같은 주제로 다투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혼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혼 초에는 서로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툼이라는 게 어쩌면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안 싸우는 사람은 계속 안 싸우고요. 싸우는 사람은 계속 싸워요. 처음부터 안 싸우는 관계가 있고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별거 아닌 걸로 싸우는 관계가 있는데 별거 아닌 관계로 싸우다가 안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싸우는 관계는 계속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처음에는 많이 싸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몇 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서로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거를 상호간에 존중을 하기 때문에 서로 피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다툼이라는 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처음에 싸웠던 걸로 지금도 싸우고 있고 지금도 말이 너무 함부로 나오고 지금도 뭐 심심하면은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투고 있다라고 하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0년 뒤에도 똑같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싸움이 나한테 너무 힘든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도 바뀔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10년 동안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내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혼을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변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가 안정적이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이나 답답함에 시달리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 자체로 인정을 못 받고 나 자체로 존중을 못 받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않으니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하면 그것도 나를 갉아먹는 관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때는 모르는데 우리가 관계가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좋은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게 아니라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내가 너무 한심한 사람 같고 내가 너무 막 나쁜 사람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툼을 할 때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죠. 가끔씩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다툼의 어떤 해결 방식으로 인해서 서로가 좀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인 말과 행동이거든요. 예를 들면 다퉜어. 그러면 심심하면 이혼하자고 얘기를 해. 아니면 다투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 다투면 갑자기 칼을 들어.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이렇게 선을 넘어버리면 이미 그 관계는 끝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의견 다툼이라는 게 있고 어떤 내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시처럼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뭐 칼을 든다든지 뭐 서로 쌍욕을 한다든지 뭐 이혼하자는 말을 뭐 심심하면 한다든지 정말로 뭐 법원에 소장을 낸다든지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한번 그렇게 어떤 선을 넘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관계가 이미 끝나가고 있고 나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극단적으로 계속 욕을 하고 뭐 비난을 하고 뭐 얼굴만 보면 화를 내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차라리 별거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딱 정해두고 진짜로 그 사이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이 사람이랑 싸우고 있는가? 이게 과연 그 사람만의 잘못인가? 나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별거가 돼버리면 그거는 이혼으로 가는 전 단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끝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라고 하면 근데 계속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있고 막 함부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러면 잠깐 거리를 두는 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이혼을 가더라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어떻게 보면 경솔하게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혼하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 애들을 생각해서 내가 참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애들도 다 알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막 욕을 하고 싸우고 있고 너무 전쟁통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애들의 심리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사실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애들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가감없이 말을 하자면 그래서 정말로 애를 위해서 내가 이혼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고 물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양육비나 재산 분할을 통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애들을 생각해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방치를 한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 상황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고 앞으로 더 최소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 결단을 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 아니면 부모님 또는 뭐 변호사한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회피를 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혼 상담을 하면서 정말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실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주 변호사였습니다.